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을 여는 창, 비블리오 드라마의 초대의 글 중 성찰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찰은 첫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의 마지막 역할극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찰의 시간은 디렉터가 참여자들을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성찰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역할 벗기입니다. 드라마 몰입으로 인한 영향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블리오 드라마 속에서 몰입하여 있었다면 이제 그 몰입을 끝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감 나눔입니다. 이 활동이 자신들에게 끼친 의미를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활동에서 자신들에게 끼친 영향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기타 자료입니다. 본문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 과정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로 성찰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찰의 5요소 중 역할 벗기는 반드시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이해를 가져볼까요? 첫 번째, 역할 벗기입니다. 좀 전에 언급하였던 내용처럼 역할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깔끔한 역할 벗기는 비블리오 드라마 디렉터에게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한 역할에서 다른 역할로 전환, 그리고 드라마의 마지막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역할극을 하는 경우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서도 맡을 역할이 지시하는 위치, 자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숨소리의 변화나 자신도 모르는 긴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디렉터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먼저 일어나 숨을 들여 마시고 자유롭게 몸을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글의 지은이 피터 피첼은 주로 다 떨쳐버려요 라고 단순히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신들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집단의 자신을 다시 소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비블리오 드라마를 경험하며 흥미로웠던 점이 무엇인지 잠시 나누게 합니다. 또한 여기서 디렉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적이고 반성적 활동을 하도록 그들이 드라마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청은 소감을 나누는 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감 나눔. 소감 나눔은 역할 벗기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성찰의 단계입니다. 디렉터는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참여자들에게 지금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디렉터는 개인이 나눌 수 있는 한정된 시간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디렉터는 자신이 느낀 경험을 누구든지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디렉터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소감 나눔이라고 알려줍니다. 디렉터는 소감을 나눌 때 평가하지 않습니다. 디렉터는 성경 본문에 대한 통찰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합니다. 디렉터는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 개인적,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감흥을 나누는 시간임을 말합니다. 디렉터는 강제성이 없음을 알립니다. 말하자면 소감을 말하지 않아도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감 나눔은 결과적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 본인이 가진 딜레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지만 이런 소감 나눔을 통해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고 세대에 걸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해석입니다. 성찰의 해석 단계이므로 디렉터로서 참여자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디렉터에서 이제 교사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사로 변화되었음을 알리는 방법은 이 변화를 느낄 수 있게 칠판으로 가서 무엇을 적는 모습, 책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이와 같이 교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 전환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역할 벗기가 끝나고 함께 소감을 나눌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 이루어집니다.
성경 해석 단계를 통해 이야기 방식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간결하고 비감성적인 태도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농축의 효과, 하나의 세밀한 요소가 제시하는 커다란 가능성의 힘을 비블리오 드라마에서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블리오 드라마는 다른 해석 작업을 보충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타 자료입니다. 미드라시는 랍비 전통의 주석 모음집을 지칭하기 위해 대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피터 피첼은 현재적 형태의 미드라시를 더 친숙하게 느낀다고 말하였는데, 현대적 형태의 미드라시는 대문자 미드라시가 랍비들의 미드라시 주석을 의미한다면 소문자 미드라시는 넓은 의미에서 상상력을 통한 성경 해석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드라시를 아는 독자들은 전통적 해석을 반복하거나 확대하는 비블리오 드라마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비블리오 드라마 디렉터들은 해석의 원천인 성경이 그리스도교 이야기를 조명해 줄 것을 알고 있다고 피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피첼은 알고 있는 흥미로운 해석을 드라마에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마무리할 때까지 감춰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기를 하는 참여자들이 가능한 한 과거의 위대한 해석가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잠시만이라도 그 해석가들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나 설교자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는 평신도가 다시 성경 자료에 대해 의미 있고 적합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능력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디렉터는 어떤 전통에 대해 알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을 보류시킬 수 있어야 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성경을 여는 장 비블리오 드라마의 초대라는 이 책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블리오 드라마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특히 디렉터의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블리오 드라마는 하나의 기법, 예술, 그리고 그와 같은 계열의 것으로서 비블리오 드라마만의 차원, 기술, 용어, 행동, 그리고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를 끝내고 성찰의 여러 단계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디렉터로서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들을 시간입니다. 무엇이 성공적이었는지, 성공적이지 않았는지, 이런 종류의 토의는 특히 비블리오 드라마를 진행하고자 훈련받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디렉터가 먼저 이야기하고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렉터는 모든 단계를 마친 후에 참여자들이 디렉터의 이야기를 더 하기 원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디렉터의 사명은 참여자,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여자들 중 특정인들의 불편함을 느끼게 한 진행이 있다면 반성 또한 필요합니다. 비블리오 드라마의 감성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피첼은 디렉터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장 성찰에 대한 강의 영상을 마칩니다.